안녕하세요, 릴라쌤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중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선생님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꼭 잘 보이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반성문을 쓸 수도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새학기 새로운 선생님과 기분 좋은 첫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학교나 복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의외로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반 학생들 중에서도 아침에 등교해서 문을 열어서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자리에 가서 앉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신학기에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이 계시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 어색한 기운이 교실에 남아 돌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처 선생님에게 인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선생님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첫 인상은 너무 좋게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큰 목소리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한다면 아마 선생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선생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작년 선생님은 장난감 갖고 오게 해주셨는데 작년 선생님은 체육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 선생님은 붙임머리 갖고 오게 해주셨는데 선생님들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모두 다르죠. 선생님들마다 잘하는 것도 성격도 교육관도 다릅니다. 물론 국가와 지역의 교육과정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자유가 올해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작년 선생님과 올해 선생님을 비교한다면 지금 담임 선생님은 약간의 허무함과 약간의 서운함과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급에서는 현재 담임 선생님을 믿고 따라준다면 즐거운 학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일기 몇 번 쓰라고요? 선생님 독서로군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안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학년에 준비해야 할 물건들, 새로운 학급 규칙들, 줄 서는 방법, 쓰레기 버리는 방법,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법 등 선생님이 안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모두 몇 명인가요? 물론 학생이 적은 학급은 10명 정도인 학급도 있겠지만 보통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선생님이 안내하는 말을 미처 듣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30명 정도 되는 학급에서 한 5명 정도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모두 따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아까 말 못 들었는데요. 준비물 뭐뭐 준비해 오라고요? 오늘 우유 안 먹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이 안내해야 될 것들을 미처 안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못 들은 선생님의 말을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이럴 땐 옆에 있는 짝꿍이나 앞이나 뒤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친구들도 미처 못 들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내가 못 들었다고 바로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주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에게 질문한다면 선생님의 마음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왜요? 아니 그러니까 왜요? 그건 근데 왜 그래요? 왜요? 새학기에 학급 규칙을 만들 때 여러분과 함께 학급 규칙을 만들기도 하지만 몇 가지 정도는 선생님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말만 하면 왜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실과 복도에서 뛰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교실에서 공놀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요? 여러분 알림장 꺼내세요. 그건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급식 남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붙임머리 학교 갖고 오면 안 돼요. 왜요? 물론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 하지만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바쁠 때가 있어서 미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렇게 왜요? 라는 질문이 이어진다면 선생님 학교 왜 다녀요? 라는 질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학기 선생님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말들에는 왜요라는 마음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교과 수업 들으러 가거나 체육 시간에 이동할 때 줄 서서 가죠? 여러분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으러 가기 위해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줄 서는 규칙을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만 되면 선생님에게 와서 선착순이냐고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은 선착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선착순이냐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선착순으로 줄을 서면 여러분이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생님께서 줄 서는 규칙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학생들이 멀리 있어서 선생님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착순이냐고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선생님 준비운동 하지 마요. 준비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이 체육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줄여주죠. 물론 일부 학생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쉬는 시간에 뛰어다녀서 또는 점심시간에 많은 활동을 해서 충분히 몸이 따뜻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점심시간에 도서실에서 책을 읽거나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못다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준비운동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체육시간 전에 준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아 선생님 준비운동 하지 마요. 라고 한다면 아 그래? 그럼 준비운동 하지 말고 가서 국어 활동하자 라는 선생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 반 모두의 체육시간을 위해서 준비운동을 잘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학생은 뛰어노는 거랬는데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학생 때는 싸우면서 크는 거랬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먹고 싶은 것만 먹으랬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저랑 놀지 말랬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간식 사주셨는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집에 갑시다.